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조정 장세가 이제 어저께 밤부터 깊어지면서 여러분들 이제 근심 걱정도 늘어나실 텐데, 뭐 이 시장에 좀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실 거고, 그리고 좀 이제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원화 계좌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원화 계좌의 돈이 얼마나 현금으로 줄어들었나 이것만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회복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유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그 뭐 핵심 이슈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찰리 브라운이 언급을 하나, 그리고 무슨 이슈가 껴있나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오코인에 관한 것도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렸었죠. 그거에 관해서 좀 중요한 이슈거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저께 크립토 마이클이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죠.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거 시나리오 중에 2번 시나리오로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1,200달러? 11,2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약간 반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28일까지 가려면, 잭슨홀 미팅까지 가려면 아직 며칠이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세력들이 여기서 더 떨굴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립토 마이클이 말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정확히 28일 지점이네요. 이 언저리까지는 조정 장세가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시간을 며칠 더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들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8일 날 정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과 전 세계 시간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보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많이 1,900달러 이하로 더 떨어질 거다, 9,6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는 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건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장세가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수두룩 떨어지는데, 많은 해외 차티스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알트코인 장세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 근데 삼각수렴 거의 끝부분에서 지금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까지 21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펌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제 뭐 불장이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순환매 장세가 이제 서큘레이션 되는 어떤 그런 장세가 오면 어설프게 갈아타는 거는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코인은 왜 안 가지? 그리고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코인에 잘못 올라타면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조정에 들어가고, 내가 손절했던 코인은 또 올라가고, 이런 거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코인에 자신이 있고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면 그냥 진득하게 한번 계셔 보시라는 거죠. 지금의 장세, 이 약세 장세를 벗어나면 분명히 다시 알트코인 장세가 아마 도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2%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1월 달까지.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뭐 49%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도미넌스가 까지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까지 1,650만 원에서 1,700만 원 선을 딱 정고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노는 동안에 알트코인이 이제 좀 진폭이 좀 커져서 급상승이 일어난다면,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뭐 XRP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한 거대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그렇다고 버리는 시점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개수는 그대로 지키시고, 연말에 가서 내가 산 알트코인이 진폭이 뭐 이번에 오미세고가 뭐 5배, 6배, 뭐 7배 막 이렇게 올랐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다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옮겨갔으면 벌써 7배는 비트코인 한 개 갖다 7개는 벌었다는 거죠. 그런 식의 관념을 하반기로 가면서 비트코인 개수를 모아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수익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장세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7, 그리고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내려갈 때도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두 가지 코인이 있죠. 여기 그 다시라는 코인이 있죠. 이게 폴카닷이에요. 한국 시장에도 아마 이게 상장이 됐을 텐데 해외 시장부터 해가지고 8월에는 중요한 어떤 그 알트코인 상장이 다시 될 거다, 폴카닷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인터체인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거든요. 다른 코인들을 이제 연계해주는 어떤 그 중심 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아톰 코인이죠. 그래서 아톰 코인도 신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진폭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코인 외에는 나머지 코인들은 되게 지리하게 뭐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약간 기술력도 있고 괜찮은 코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로엑스가 진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럼 진폭이 상당히 큰 코인을 노려봐야 될까요? 여기서 손절매를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어떤 그런 날짜를 한 며칠 보시면서 접근하셔서 뭐 이득을 향후에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로엑스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몇백 불 떨어진 거에 관해서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큰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딱 보이죠. 지난 3월달만 해도, 4월달 되기 전에 3월달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4,000불을 깼어요. 3,900달러? 뭐 연저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밑꼬리를 말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고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느긋한 관점으로 어차피 우상향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세요. 펀더멘탈이 있으면 그 코인은 그 회복세도 아마 되게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장세관에서 이제 크립토 마이클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보시면 아마 대충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있어가지고 테조스 같은 경우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비슷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테조스, 자 보세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다. 하락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시점이 27일에서 28일 사이 정도가 될 거다. 그 다음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을 지나야 그나마 27일, 28일을 지나야 그나마 회복세가 점점점 도드라지면서 다음 달 뭐 초반이 지나야 이렇게 완연하게 급등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시점도 다음 달 9월달 한 며칠 정도는 지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짝반짝거리는 시장 있죠. 그 시장이 아마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반짝반짝 거릴 때는 내가 이득 창출해야 되는 거고,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돌아오는 며칠 구간. 여기서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든 뭐 그런 거를 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테조스만 갖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 건데, 저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 위주로 접근하셔라. 특히나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근데 단기 매매 위주는 시총 하위를 추종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권유해 드릴게요. 여기 올라가 있는 코인들은 시총이 약간 높은 코인들이나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관점이 있어서 담아둔 코인이라서, 그냥 내가 단기 수익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속 시원하게 못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반짝거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동전 코인 추종자들은 동전 코인만 산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거 이상하게 리플 코인만 사는 사람들은 또 에이다 코인 사고 스텔라 코인 위주로만 또 동전 코인만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트코인 사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20개면은 그 포르쉐 922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게 세금 포함해서 2억 6천, 뭐 2억 7천, 8천 이 정도는 줘야지 아마 살 거예요. 뭐 1년에 내는 세금이 800이라고 제가 아는 형한테는 들었거든요. 신나게 요즘에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뭐 지난 몇 년 동안 해서 옛날에는 한 개당 뭐 400만 원? 올라가기 전에는 뭐 200만 원, 50만 원 막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서라도 몇십만 원짜리 코인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요런 코인들, 라이트 코인은 뭐 10만 원이 안 된 코인이잖아요. G캐시는 뭐 10만 원대고 9만 원대고. 근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동전 코인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동전 코인이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포트 매분을 균형 있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포트는 뭐 6개월 있으면 바뀌고 1년 있으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신탁 상품에 등재되면서 하나하나 ETF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보고 꾸려 나가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로엑스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와이파이, 뭐 디파이 계열에서 제로엑스가 하락세가 다른 코인들보다 되게 깊었어요. 하락세가 깊다는 얘기가 이 코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서 점수도 되게 훌륭하게 받는 점수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 이제 해외 차트들이 눈여겨 보고 있고 하락이 많이 깊으면 상승도 되게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며칠 동안 잘 보시면서 분할로 매집에 임하시면 되고 고가에 물리신 분들도 기다리시면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금방. 걱정을 너무 하실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네오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만리장성 이거 뭐 1대1로 블록체인의 뭐 1대1로를 뭐 BSN이라는 그런 표현을 되게 매스미디어에서는 많이 쓰던데. 자, 네오코인을 제가 대표적으로 중국 코인 중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오 재단에서 BSN과 네오 아마를 진행하고 할 거예요. 자, 이게 27일 날 보면은 9pm에서 28일 날 진행이 또 돼요. 이게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국 코인 중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네오코인이다. 그리고 오미세고에서 나는 냄새가 네오코인에서 나고 있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막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막 몰두해서 막 사지 마시고 그거는 저만의 느낌이니까 2만원 밑에 2만원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여기서 더 떨어질까 그거를 궁리하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2만원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2만원 어저께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뭐 폭락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어쨌건 제가 요 근래 많이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영상을 예전 걸 뒤져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오미세고에 관해서도 되게 많이 오랫동안 떠들었고 네오코인에 관해서도 되게 오랫동안 떠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영상 지난 1년 거를 찾아보고. 근데 이상한 거는 한국에서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 코인 관련해서 특히 뭐 네오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석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을 살린 콘텐츠를 만들고 그에 관련한 코인들을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아마 채널을 키우시는데 누구를 쫓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가 BSN하고 있을 거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OMG 네트워크 제가 이거를 조정이 들어가면 6,500원까지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500원이 깨졌어요. 6,500원이 일단은 깨졌는데 뭐 향후 반등세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28일날 여기 보시면 레딧 커뮤니티 관련해서 포인트 엔진에 관해서 시연을 하는 게 있어요. 게시판 어떤 그 시연. 그래서 시연을 하는 게 과연 OMG 네트워크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발휘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OMG 네트워크 플라즈마 네트워크가 가스비를 감소시키는 어떤 그 주된 핵심 이슈 재료가 지금 현재 이제 소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펌핑이 다시 있을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OMG 네트워크도 그냥 뉴스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큐텀 코인 이것도 28일이죠. 오프라인 스테이킹 런칭되는 게 28일인데 뭐 네오만큼의 어떤 그 정도 기대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닌데 저도 이건 아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직 팔아버리진 않았어요.
28일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나 다음 달 들어가서 이제 그 순환매 장세가 어떻게 돌아갈까를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코인원에서 지금 이 큐텀을 홀딩하고 매일 보상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오프라인 스테이킹에 관해서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켜보세요. 이 코인도 지켜보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래소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블로거나 유튜브 상에서. 근데 그 거래소들이 거액의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래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돈 벌기 되게 힘든 세상에서 거래소에서 개인들한테 에어드랍을 되게 많이 해 미끼를 던져. 그럼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그런 거래소들 정상 거래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정상 거래소라면 굳이 이런 삐끼질을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먹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더리움을 전송하고 뭐 지캐시를 전송하든 무슨 코인을 전송하든 내가 이 에어드랍을 예를 들어서 뭐 7만원을 받았어 아니면 뭐 10만원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뺏기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 중에 뭐 2대 거래소, 뭐 4대 거래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알려진 거래소,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 위주로만 거래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8월은 폴카닷이 힙스는 어떤 그런 장세가 되면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폴카닷이 급등 장세가 있죠. 근데 제가 9월 달에는 파일코인이 휩쓸고 돌아다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조스 못지않게 ICO 모금 금액이 되게 높았다. 그래서 이 코인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관련한 뭐 스토지나 시아코인, 골렘이나 GNT 같은 거 그런 거 눈여겨 봐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다음 달 가서는 이 IPFS, P2P 저장성 관련해서 그 메타가 디파이 못지않게 아마 분명히 흔들어 제낄 거예요. 시장 자체를. 다시 이제 조정이 끝나서 가기 시작하면. 근데 파일코인을 그럼 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장을 둘러보시는 분들 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게이트.io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이걸 블록폴리오를 돌려보시면 5개인가 되는 거래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게이트.io가 안전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이제 괜찮게 생각하는 거래소는 엘뱅크랑 폴로니엑스를 대표적으로 이제 괜찮게 보거든요. 근데 게이트.io에서 이제 거래되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274%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맨정신으로 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6개월 동안 274%가 상승했어요. 여기서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냥 트렌드의 관점으로 그냥 보시고 고인물들 위주로 그냥 매매를 하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이 정도 상승을 했는데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가격 차이가 보세요. 22 테더 달러예요. 23달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33달러예요. 똑같은 코인인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이 거래소가 어디냐? 폴로니엑스예요. 폴로니엑스는 파일코인이 들어간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84% 상승했어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차트적 관점으로 더블탑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프리미엄도 높아. 근데 거래소는 안전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원 넣으면 여기서 만약에 9월달 가서 파일코인 코인 배분하는 거를 10월달로 미루겠다, 11월달로 미루겠다. 그러면 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 10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1억을 넣으면 여기서 4천이 까질 수도 있는 거고 5천이 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냥 내가 돈 얼마 넣으면 이게 뭐 10배가 뻥튀기 돼서 나는 그냥 국민은행 ATM 가서 돈을 뺀다, 이런 생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접근하시면 절대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실 분들은 그냥 소액만 뭐 100만원 뭐 이 정도, 100만원 뭐 200만원 이 정도만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하시고, 만약에 돈 버시면 버는 거고 뭐 말면 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볼트인가? 이게 되게 얘기가 뜨겁잖아요. 조인디 고란 기자님이 이거에 관해서 되게
여실하게 되게 많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접근하지 말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제 채널에서 비트코인 볼트나 파일코인 채굴 관련해서 그 서비스를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제가 한 가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업비트 사이트인데 비트코인 그룹 인덱스가 있어요. 제가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비트코인 볼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든 어디까지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덱스 지수를 업비트에 올려놨는데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하다못해 우리가 되게 허접하게 생각하는 비트코인 골드까지 올라가 있어. 근데 비트코인 볼트는 왜 여기 없을까요? 왜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볼트를 왜 여기다 올려놓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덱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플립사이드도 보시지만 그거를 잘 이렇게 판별해서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코인 좋다 막 떠드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쉘링 해가지고 막 꼬이게 만드는 그런 코인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알트코인 소개하시는 것 중에 괜찮은 것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는 아닌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하세요. 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버시고 싶으시면 다른 코인 많이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오미세고, 오미세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오미세고 대표 개발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스테이블 코인 앤 CBDC, 아시아는 어떠냐, 아시아는 뭐냐,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미세고 코인이 동남아 뭐 결제 시장을 위시해서 움직이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앤 CBDC 라고 해가지고 아시아를 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오미세고 네트워크가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로 목표를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이제 약간 작은 지역을 목표로 해서 이걸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즈마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플라즈마가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번에 OMG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상승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시고 남으신 코인들 있죠. 파시고 남으신 코인들. OMG 네트워크 이번에 그 코인을 잘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끌고 가 보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미세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트메인에 관한 좋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메인이 리오트 블록체인으로 1,800만 달러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판매를 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비트메인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비트메인이 과연 어느 정도 위력이 있나. 여기 보세요. 8월 24일 날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2021년 1월부터 월 단위로 2,000개 단위의 배송 일정을 포함하는 8,000개의 비트메인 안트마이너 S9 프로에 대해 1,770만 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비트메인은 올해 초에 안트마이너 S19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해시 속도는 초당 110테라 하시이고 전력 효율은 테라 해시당 29.5줄로 이전 채굴기 모델의 테라 해시당 전력 효율의 거의 2배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먼지가 막 쌓여있는 채굴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비트메인에서 주문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인 뜻은 비트메인이 독과점이에요. 전 세계 채굴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다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왜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메인이랑 싱가폴이랑 엔트파이낸셜이랑 네오코인이랑 왜 자꾸 이게 퍼즐을 맞춰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각자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리서치 회사인 후르는 2020년에 글로벌 유니콘 또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 목록을 발표했으며 비트메인이 평가 측면에서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질적인 기업 가치보다 되게 많이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IPO가 언제 있을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IPO 하면 아마 뺨따구를 때릴 거예요. 카나안 뺨따구를 분명히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라이벌인 카나안의 중간구며 IPO 후 성능 때문에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태다. 근데 비트메인이 IPO 하면 아마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8월 6일에 비트메인은 회사 운영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 인해서 2020년 6월과 7월에 안트마이너 주문을 최소 2월에서 3개월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6월에서 7월에 2개월에서 3개월 연기했다. 그때까지 이 S19 프로를 채굴자들한테 배달을 안 해준다. 그 의미가 뜻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해시율을 많이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S19 프로가 시장에 풀리기 전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을 그렇게 거대하게 상승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월에서 7월에서 2, 3개월 뒤. 그러면 이게 언제냐? 대충 해봤을 때도 이게 9월에서 빨라봐야 9월이고 늦으면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막 파동을 엄청나게 칠 때는. 전 이런 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달러에 관한 걸 알아야, 달러가 지금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한 걸 알아야 우리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해서도 사실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2분기에 미국 통화속도 추락으로 2억 8,800만 달러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데, 연준의 악순환, 더 많은 인플레이션, 더 많은 돈.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 거다. 그래서 플랜 B에서 2024년까지 28만 8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모델에 관해서 발표를 했대요. 2024년이면 2020년에 반감기가 있었죠. 올해 5월에. 그러면 반감기가 2024년에 있죠. 그럼 지금 6점 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채굴량이.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진짜 이만큼까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이 돈이 얼마예요? 하나로 따졌을 때 28만 8천 달러면 만 달러가 1억 2천인데, 그죠? 그럼 거의 뭐 3억 한 6, 7천 되나요? 한 3억 5천 되나요? 한 3억 4천? 3억 5천? 하여튼 어쨌건 기대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홀딩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최대 4%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2%가 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러면 4%까지 목표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시장에 달러를 더 많이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양을 2배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2배를 더 늘려도 4%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달러를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관해서 가장 두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거의 끝판까지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식은 더 올라갈 거고 가상자산 시장도 어느 순간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근데 진짜 상승하는 거는 달러의 어떤 그 인프라가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달러가 더 많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은 단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사람들 사는 거는 형편없어요. 지금 보면은 일자리를 잃고 기초산업은 다 무너지고 있고 현물 경제는 무너지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거기서 올라가는 거지 실물 경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올라가고, 그래야 나중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걸 걷어들이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데, 통화 시스템의 어떤 그게 계속 예전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게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나오면 그거는 국가의 위기가 도래할 만큼 여파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이제 달러는 굳건할 거야, 미국은 굳건할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 자 보자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자,
1984년에 달러 인덱스가 170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을 넘어서 2002년에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 지금 현재 2020년 근방이죠. 지금 현재 93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여기서 2023년이나 2024년까지 75%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큰 흐름에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대폭 상승했다 또 하락했다, 대폭 상승했다 하락했다, 또 대폭 상승했다 하락했다. 다음에 달러가 또다시 인덱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랑 달러 인덱스가 막 거침없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버블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 통화 시스템의 한계가 봉착해서 CBDC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메타는 주식시장하고 주택시장이 꺼지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자산 시장에 있는 어떤 그런 자산에 있는 거품들이 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가 풍선이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향후 몇 년이 지난 후에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워밍업이고, 내가 무슨 코인을 샀는데 그게 뭐 얼마 깨졌네, 뭐 얼마가 뭐 어떻게 됐네, 이거를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 웃을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야 이거 말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 베리 실버트 2012년도에 7달러에 비트코인을 샀어요. 저 2016년도에 50만 원에 샀어요. 제가 다음에 제 계좌에 있는 거 그 언제 얼마에 샀었다는 거를 제가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그래도 증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한 번쯤은. 자, 호주 거래소의 체인얼시스가 통합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조용히 블록체인 공간의 가장자리로 강등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와요. 나는 지금 프라이버시 코인 지금 뭐 지캐시, 모네로 뭐 이런 거 대시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겁난다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결론 지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스테이들 많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코모도는 코인스팟에서 상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코인스팟이 호주 거래소인데 여기서 익명성 코인을 배제를 시킬 거래요. 근데 코모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산형 거래소인 아토믹덱스는 현재 지캐시를 상장을 하지만 모네로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지캐시를 자꾸 떠드는지 아시겠죠? 이제 익명성 코인 중에 세력한테 간택받은 거는 지캐시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세 분출을 어마어마하게 볼 거는 지캐시라는 거죠. 참고로 코인베이스에서도 모네로는 상장시키지 않았어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버무리면서 말을 돌렸는데 지캐시는 상장시켰는데 왜 모네로 코인은 상장 안 시키냐, 누군가 기자가 질문하니까 말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여기도 DCG가 껴있어. DCG 그룹에서 그레이스케일 운영하죠. 여기 포트에 들어가 있어. 코인베이스 DCG죠. 그죠? 이 연결 구도를 잘 보세요. 왜 지캐시가 여기는 포함이 돼 있는가. 그리고 자 보세요. DCG가 직접적으로 지캐시 재단에 관여가 돼 있어요. 주인이에요. 리플사도 코인데스크도 주인이지만. 그리고 JP모건이 JPM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데 쿼럼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쿼럼이라는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쿼럼이라는 기술에 G캐시의 제로 놀리지 있죠. 영지식 증명의 기술이 거기 포함돼서 쓰여져요. 참고로 예전에 지금서부터 5년 전에 G캐시에 가장 많은 돈을 초반에 투자를 한 게 JP모건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보시고 G캐시를 이래서 이 사람이 찰리 브라운이 계속 떠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하여튼 뭐 오늘도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네오라든가 뭐 아니면 단타성 스윙 관점의 매매로 지켜보실 분들은 제로엑스 분할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뭐 나머지 코인들도 그냥 중장기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야말로 뭐 10년을 보고 그 이상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차트적인 관점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이대로 갈까? 나는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 어떻게 매매 관점에 임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관찰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패닉장 그러니까 하락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10월달에 FATF 트래블 룰에 관한 권고안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 시장이라면 예전과 같이 뭐 30% 40% 폭락하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진짜 투자할 맛 안 난다. 진짜 짜증난다. 근데 그런 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조차.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상자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행운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회로 돌리시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